안녕하세요, K입니다. 산책은 그 자체로 하루의 주요한 일과이자 모험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걸으면 일상이 단순해진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잘 먹고 잘 자는 데 집중하게 된다. 장 운동도 활발해져 소화 기능이 좋아진다. 걷기를 통해 인생에서 중요한 걸 배운다. 기본에 충실한 것, 일상의 단순함이다. 어지럽던 생각들도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 생활이 단순해지면 삶에 활력이 생긴다. 더불어 기분까지 좋아진다. 걷기는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두 발을 땅에 딛고 걷는 동안에는 온전히 내 개인의 시간이 된다. 걸으면서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삶을 돌아보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긍정적인 기운도 더해져 일상을 좀 더 의미 있는 일들로 채워지고 싶어진다. 내 갈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걸으면 남의 속도를 따라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자기만의 페이스와 편한 보폭으로 걷는 게 가장 편하다. 나에게 맞는 상황과 코스를 알기에 무리하지 않고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걸으면서 주도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다. 어떤 일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에 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걷기를 실천하고 있다. 걷기로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진정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 프리드리히 니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자유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주어진 환경에 대한 태도와 삶의 방식은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빅터 프랭클은 삶의 태도와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의 시련을 극복하고 많은 이에게 영감을 줬다. 지금 내 상황이 그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니 약간의 용기가 생겼다. 이 문장을 하루에도 몇 번씩 주문처럼 외웠다. 경험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다.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인생은 일어난 사건을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내 프레임을 바꾸면 된다. 그 프레임을 통해 자신을 바꿔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생활 속에서 작은 행복의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그때 얻어지는 작은 행복의 경험들이 우리를 행복할 사람으로 만든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인생의 즐거움이 소소한 것들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인슈타인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게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다. 다짐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신기하지 않은 게 없다. 매일의 삶이 기적이고 축복이며 감사로 채워진다. 모든 행복한 일상에는 감사가 있다. 걸으면서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겼다. 한정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나가 걷는 일은 모든 감각기관을 깨우는 일이다. 궂은 날씨에도 감사하고 신선한 공기에도 감사하게 된다. 긍정 마인드로 바뀐다. 어느새 감사가 몸에 익숙해진다. 세상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오롯이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애써 천국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온전히 내가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간을 살 때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는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걷기는 세상을 여행하는 방법이자 마음을 여행하는 방법이다. 레베카 솔릿.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 아닐까? 그때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걷기 시작했다. 조금 걷는 것도 나름 좋았다. 일주일에 몇 번이라고 규정해 놓으니 카운팅하는 게 번거롭고 귀찮았다. 그래서 매일 걷기로 다짐했다. 어쩌다 격렬하게 욕심을 내면 더 힘들어진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 조금씩 반복하면서 성취감과 재미를 느껴야 한다. 그래야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그때는 멈추는 게 더 어렵다. 식사를 걸은 것처럼 허전함이 느껴질 때도 있다. 걷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체력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는다. 집 앞을 걷는 게 전부였던 사람이
먼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쉽게 지치지 않는다. 체력이 강해지면 정신력도 강해진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와도 약간은 느긋해진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지만 걸으면 그 무게가 가볍게 다가온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잊고 사는 것 같다. 사람마다 기분 전환하는 법이 다르다. 가끔 기분이 다운되거나 힘이 없을 때 걸으면 최고의 시간으로 바뀐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밖에 나가서 걷기만 하면 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굳건하게 새기지 않아도 자연을 보면 알게 된다. 모든 게 빠르다. 아무리 더운 여름도 강렬한 추위도 한때이며 곧 지나간다. 그러니 힘든 일에 크게 얽매이지 않게 된다. 매일 걷는 동안 계절이 수십 번 바뀌었다.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다. 잘 걷지 않는 건 걸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걸어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신만의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걷기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고 나면 매일 걷게 된다.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면 걷게 될 것이다. 왜 걸어야 하는지 목적을 생각하고 찾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많이 걷기 위해 애써야 한다. 적게 먹고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한다. 맛있는 음식과 편한 자동차가 지금 당장에는 좋다. 그런데 그 생활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걷고 싶어도 힘들어진다.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 걸으면서 두 다리를 단련해야 한다. 나는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걷는다.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다. 눈 뜨는 아침, 하루를 떠올릴 때 즐거움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걷기는 매번 다른 즐거움을 선물해 준다. 같은 길을 걸어도 결코 같지가 않다. 오늘은 또 어디를 걸을까? 하고 생각하는 일이 즐겁다. 하루라는 시간을 알차게 잘 쓰고 싶어진다. 우리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기사를 검색하거나 쓸데없는 메시지를 보내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그 시간을 줄이고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야 한다. 휴대폰은 수시로 들여다보며 잊지 않고 매일 충전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나에게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며 살고 있을까? 하루는 1440분이다. 1%인 15분이라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잠깐의 여유가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매일 걸으면 그 시간이 주어진다. 걷는 동안에 휴대폰을 충전하듯 몸과 마음이 채워진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걷게 된다. 걷기는 그 어떤 감각도 소홀히 하지 않는 온몸의 경험이다. 다비드 드 부르통. 인생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 비평가인 존 러스킨이 한 말이다. 40이 되기 몇 해 전부터 불안해졌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루어 놓은 게 없었다. 경제적인 형편이 더 나아지거나 바뀌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자존감이 떨어졌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을 자주 되새겼다. 그때마다 지금의 내 모습, 이게 전부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이 40을 앞두고 이제 막 졸업한 사회 초년생처럼 방황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고민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난도 걱정도 병도 아니다. 생에 대한 권태다. 라는 마키아벨리의 명언이 떠올랐다. 마트와 집 주변을 오가며 인생이 끝날 것 같아 두려웠다. 육아와 살림을 야무지게 하며 엄마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찾고 싶어졌다. 이렇게 끝도 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싶지 않았다.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겨내는 방법은 이겨내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영부영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릴 것 같았다. 어디든 나가서 걸었다. 집 주변을 시작으로 여러 길들을 탐색하며 걸어 다녔다. 걷는 순간 내가 보였다. 걸으며 오롯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길 위에서 길을 물었다. 수많은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조금씩 정리가 되었다. 걸을 때마다 메모해 둔 것들을 하나씩 옮겨 적기 시작했다. 공책을 하나 준비해 드림노트라고 썼다. 좋아하는 것들,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떠오르는 대로 적었다. 와,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걷기를 계속 하다 보면 다양한 것들이 같이 병행되더라고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싶었다. 그동안 아이를 키우느라 못했던 공부도 하고 돈을 모아 여행을 다니는 일상을 꿈꿨다. 독서, 공부, 취미, 경제, 여행의 5파트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채워나갔다. 항목별로 쓰다 보니 어느새 50개의 버킷리스트가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주로 집에서 하는 독서와 공부가 많았다. 체력이 강해지고 여유가 생기니 점차 영역이 넓어졌다. 밖으로 나가고 나서야 깨달았다. 집 밖이 위험한 게 아니었다는 걸. 자신의 능력을 한정짓고 제자리에 머무는 게 위험한 거였다. 자꾸 밖으로 나가야 기회가 온다. 가만히 한자리에 있으면 알 수 없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잘하는지 시도하기 전에는 모른다. 자꾸 부딪혀야 알 수 있다. 일단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했고 하나를 이루고 나니 용기가 생겼다. 이제 또 뭘 해볼까? 일상을 단단하게 채워줄 뭔가가 필요했다. 조금씩 나를 위한 일을 찾고 싶어졌다. 걸으면서 목표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여행을 다니며 잠시 머무르다 떠나는 게 아닌 생활자가 되어보고 싶었다. 오랫동안 꿈꿔온 해외에서 한 달 살아보기를 몇 년 전 실행에 옮겼다. 두 발로 걸어보고 싶은 곳이 더욱 많아졌다. 걸으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졌다. 그동안 나만의 버킷리스트는 계속 수정되었다. 평생 해나가며 이뤄가야 할 것들, 진행 중인 일들도 많다. 걷기 시작한 이후부터 여러 영역에서 상당한 부분을 이뤘다. 정말 기적처럼 종이에 쓴 것들이 이루어졌다. 쓰기의 힘은 대단하다. 손을 움직여 쓰기만 해도 뇌가 기억한다. 버킷리스트를 쓰고 나서 잠시 잊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계속 마음을 다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수시로 노트를 들여다보며 꿈을 확인하다 보면 정신이 번쩍 든다. 길을 잃더라도 버킷리스트는 어디로 갈지 막막할 때 이정표가 되어준다. 자주 들여다보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반성하곤 한다. 밖으로 나가 걷다 보면 잊은 꿈들도 하나씩 떠오른다. 언제까지 미룰 순 없다. 더 늦기 전에 하나씩 해나가야지 하고 다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칙적으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고 사망률이 감소하진 않는다.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건강 증진 방법은 바로 걷기다. 헨리 솔로몬. 걸어서 건강해져라. 우리의 나날들을 연장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끊임없이 그리고 목적을 갖고 걷는 것이다. 찰스 디킨스. 이렇게 해서 저자는 걷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 제대로 걷고 싶어 다양한 도전들을 하게 되고 걷다 보니 몸이 점점 좋아지니 하고 싶은 게 많아져서 세상에나 걷기 이 좋은 걸 이제야 알았다니 이렇게 깨달으면서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종이에 적고 하나씩 하나씩 도전했던 거죠. 또 도전 중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걷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아가 달리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도전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걷기를 그 작은 점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점들을 멋지게 이어가셔서 선도 만드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